네, 부모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의 지도자,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이제 섭리적 전환기 새 시대를 열면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참 아버님의 섭리적 위상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력투구로 분출을 아끼시면서 5대양 6대주 그리고 영계까지 끊임없이 섭렵하시며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려 승리하신 천주사적인 섭리적 업적이 인류에게 영원한 기준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창조원년의 인간 곧 당신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참 아버님은 영원한 진리 곧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씀은 진리이며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정은 말씀을 통해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셋째로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자이십니다. 원리 강론에서 규정한 대로 인류 역사는 구원 섭리, 곧 복귀 섭리의 역사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거짓 조상을 중심한 악주권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넷째, 참 아버님은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 이상세계의 완성, 곧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의 완성에 있습니다. 다섯째, 참 부모님은 천지인 참 부모로서 하나님의 위상을 완료하셨고 이 땅에서 최초로 창조 본연의 완성을 성취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종의 종자리에서부터 탕감복귀 섭리를 전개하여 승리적 결과에 따라 사탄의 주권은 점차 축소되고 하나님의 위상은 점점 창조 본연의 위상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평화경 34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어머님이 주신 대로 중단 없는 전진의 말씀이었고, 특별히 이 말씀은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40일 동안 정성을 들이시고 참 어머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새기기를 바라면서 임사에 준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12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잠깐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교장님의 송사, 또 우리 식구님들의 여러 가지 꽃다발 선물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훨씬 가분한 칭찬과 선물들을 주셔서 마음속 깊게 새기겠습니다. 책임자가 되고 떠나려고 보면 늘 아쉬운 것이 결국은 일은 지나가고 많은 천정, 신앙의 정들이 남아지게 되는데 책임자는 정들을 많이 못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정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식구님들께는 정이 많이 남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움도 많지만, 하여튼 여러분 더욱더 좋은 기억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것들만 기억에 남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임기는 원래 내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한 6개월 먼저 제가 총장 3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어머님이 천년궁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총장을 몇 년 했는가 물으셨습니다.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협회장을 몇 년 했는가? 그래서 제가 횟수로 12년을 했습니다. 24년을 한 겁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겠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년할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였었는데 어머님 말씀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우리 섭리사에 큰 숙제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신한국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의 문제가 꼭 성취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남북 통일 문제가 완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이 일을 누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는가? 황 총장이 이 일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북쪽에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 아버님에 대한 존경, 또 과거에 아버님께서 직접 북한과 했던 섭리의 내용들을 언급하시며 그 모든 심부름을 제자로서는 제가 했기 때문에 북쪽이 가장 황 총장을 잘 알고 있고 또 아버님에 대한 존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후임 총장한 결정이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마디 묻고는 제가 알겠습니다.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9월부터는 새로운 광야, 저로 말하면 개척시대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뛰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식구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저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80년도에 충남 학생부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충남교구 학생부장이었었고 충남 제1대 제가 원년교 학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공직이 지금까지 곧 43년이 되었는데 43년 동안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미션, 다른 것은 제하고 부모님이 직접 받은 미션을 보니까 23가지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24번째 이번에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력을 보니까 정말 과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다 헤아려 보면 너무 많은데 어떤 부모님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거의 다를 다 섭렵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적이 얼마나 남았는가, 부모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퍽 유감입니다. 정말 이 땅에 뜻이 정착될 때까지 큰 성취를 해드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불효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충남 학사장, 원령계 연구부장, 국민연합교육국장, 기대장, 학사교구장, 가정교회, 그리고 통일교회, 서울 남부교구장, 그리고 아버님이 미국 UTS로 유학을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UTS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뉴저지 교구장, 워싱턴 DC 교구장, 그리고 이제 한국 협회장으로 1996년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42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일그룹 회장, 재단 이사장, 가정연합세계 회장, UPF 회장, 초등교 초국가연합 회장, 세계일보 부회장, 그리고 평화사대표 회장, 일상회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기억이 다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정말 제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선문대학 총장으로 발령을 내줬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 선문대학을
세계 최고의 대학, 동양의 하버드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황 회장이 가서 학교를 혁신해서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라. 이 뒷받침은 무한대로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자신만만하게 활동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 1월 30일이었습니다. 3월 5일 날 취임을 하고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하면 과연 부모님의 명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고심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할 동안에 주말이면 청평 훈독회에 갔습니다. 주중은 여기에 머물렀지만 주말이면 훈독회에 가게 되면 훈독회에 갈 때마다 아버님이 보고를 시키셨습니다. 보고를 시키신 이유는 빨리 재정을 가지고 와서 학교를 투입해가지고 바꿔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재정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8월 2일 날,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오후에 방학 동안에 단축 근무하는데 잔디를 뽑자고 전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잔디를 뽑기 위해서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전화가 왔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오산학교로 지금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 오산학교에 갔더니 차가 밀려가지고 8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주변에 몇 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버님께서 누구를 불렀냐 그랬더니 선문대학 총장 저만 공식적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몇 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날씨도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아버님의 감기도 좀 드신 것 같아가지고 짧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 아버님 기념사진 한 장을 찍으시죠. 하고 아버님의 손을 잡아서 부쩍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진을 찍고 바로 차에다 모셔드렸습니다. 그 내일 아침에 훈독회가 뵙겠습니다. 그러자 하고 떠나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아버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아버님은 성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의식이 공식적으로 있을 때 그때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모병원, 청신병원을 가서 배웠지만 그때는 아버님께서 이제 의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 선문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 개인의 고심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버드 대학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선문대학을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님은 계시지 않고 이제 선문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서부터 제 고심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 강연을 가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저한테 많은 강연 요청이 왔었지만은 단 한 번도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선문대학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쭉 지내왔었는데 지금 선문대학이 좋아졌습니까? 예. 밖에서는 늘 말합니다. 선문대학이 황 총장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들 말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의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현장은 또 대한민국 전체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격동의 격동기였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었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강의가 0.22%였습니다. 지금은 100%입니다. 초중고까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격동하는 그동안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선문대학의 위상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총석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신임 총장을 같이 임명받은 사람과 같이 어머님께 식사를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임 총장을 정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신임 총장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총장의 자리는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학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사립대학의 총장은 누구를 불문하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지난 세월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면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핵심 키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 속에는 그 학교의 자존감도 있고 평가도 있고 그 구성원들의 지위도 있고 예산도 있고 꼭 국책사업 속에 사실은 미래 경쟁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학교를 좀 이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가져가는 그 수단을 국책사업을 가지고 평가해서 잘한 데는 밀어주고 특성화시키고 못하는 데는 점점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총장으로 왔을 때는 전국 대학에 기본적으로 주는 사업이 96개 대학을 주었습니다. 1년에 25억씩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그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저 국책 사업을 거기서 예산과 또 특별히 통일교 대학의 위상을 세울 것인가 고심이었습니다. 교육부 쭉 알아보니까 우리 대학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 그리고 아버님께서 정말 골목골목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선문대학을 보고 있는가? 선문대학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일까? 2012년도 가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께서 보고가 왔습니다. 주변 대학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육부가 우리 대학에 공문 하나를 안 보냈다는 겁니다. 천안 병천에 가면은 그때 대학 하나가 문 닫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이 과거의 이름 성민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이 650명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650명 학생들을 주변 대학들에게 편입시키는 겁니다. 교육부가 충청남도 모든 대학한테 몇 명씩 편입시킬 것인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문대학은 안 보냈어요, 그 공문을. 우리 직원이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주변 대학 직원이 선문대학은 이번에 몇 명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 직원께서 무슨 얘기냐 이게? 공문 안 받았냐? 받더니 공문 좀 보내봐라.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선문대학만 쑥 뺐어요, 공문을.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부 담당 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자, 이 의도가 뭔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 직원이었어요. 통일교로가 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국장한테 내일 아침 내가 조간신문 탑에다 싣겠다. 이 사실 교육부의 이 행정을 내가 탑에다 싣겠다. 그랬더니 교육부가 어떻게 됩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장관까지.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봐달라. 다시 공문을 보내겠다. 선문대학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편입생 받는 접수도 보류하겠다. 그래서 공문이 다시 왔고 그리고 우리가 편입생을 일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로 그 담당 국장이 우리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우리와 가까워졌습니다. 그 담당 국장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근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후에. 그래서 선문대학교가 교육부하고 완전히 문을 열고 우리 대학의 위상이 새로워졌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책사업, 우리 대학이 국책사업을 참 못했습니다. 그 국책사업 가운데서 1년에 50억씩 지원하는 링크 사업이 있습니다. 산학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학은 그게 끼지 못했습니다. 전국 200개 가운데 대학 50개 대학이 지원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5년 사업인데 2년 지나고 나면 그중에 10%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10%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웃는 2014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했던지 우리 대학에 제약공학과의 최미영 교수란 분이 서울대에서 공부한 분인데 자기 선배가 심사위원장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모르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선배님 우리 선문대학교 좀 기억해 주세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던가 봐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뒤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곤잠에 있는 콘도미니엄 거기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5명 심사 받으러 들어가게 되는데 20명 갔습니다. 교무원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우리는 응원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침 금요일 날 5시 반 보고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우리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좀 있으면 저녁 먹으러 나올 테니까 좀 우리가 좀 눈치를 보고 가자. 그 중에 심사위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밥 먹을 때 좀 눈치를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7시가 돼도 안 와요. 8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9시쯤 되니까 심사위원들이 이제 끝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가 그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선문대학 때문이야. 깜짝 놀랐죠. 왜 우리 대학 때문에 3시간이나 늦게 심사가 끝났냐 이 말입니다. 뒤에 알고 봤더니 그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 신청한 대학들 보고서를 전체 심사위원들이 사흘을 먼저 와가지고 다 봅니다. 비교를 다 해봅니다. 각 대학들마다 실적을 다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니까 모두가 다 이야기하기를 선문대학 보고서가 아주 우수하다. 다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대면 심사하고 점수를 다 개인비 입력을 하는데 입력한 걸 딱 보니까 심사위원장이 딱 보니까 두 교수가 선문대학 점수를 최하위로 준 겁니다. 가장 나쁜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장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후배 교수가 부탁한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따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보고서 다 같이 봤었을 때 선문대학 보고서가 가장 좋다고 평가했었는데 왜 두 분께서는 그렇게 점수를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신앙 고백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톡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게 점수를 최하 점수를 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장이 끝까지 따진 겁니다. 당신 신앙하고 링크사업 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점수를 주면 되겠느냐? 이게 합리적인가? 그 3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점수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한 사람은 끝까지 안 고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고유 고난인 건 틀림이 없죠. 그 평가를 해보니까 최고 점수하고 최하위 점수를 빼버리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링크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들어갔기 때문에 3년 동안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선정 5년 사업이 돼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다시 또 6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민꺼 사업이 결국은 700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5년간, 8년간 이미 우리가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4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돈을 민꺼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160억 벌어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국책 사업이 지금까지 총 통계를 내보니까 한 2,500쯤 우리가 벌어왔습니다. 그동안 학교 발전에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져올 돈이 얼마일까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1,00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경쟁할 만한 준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관심사가 그로컬 대학입니다.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대 우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은 사업입니다. 언론에서는 선문대학이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스타디 코리아 300K라고 하는 사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선문대학이 지금 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님들 정성을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만 노력하면 내년도에 트럼프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선문대학이 그동안 국제사업을 통해서는 많은 대학이 우리 대학을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우리가 에이스 사업을 했을 때 교육혁신입니다. 전국의 74개 대학이 우리 대학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선문대학의 위상이 분명히 많이 달라진 것 사실입니다. 결론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가? 제가 고백하건대 이것은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께서 다 길목에 지키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충청남도로 가보면 섬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선문대학은 섬과도 같다. 밖에 교류가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점이 약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온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부지사던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총장님, 제가 부지사 그만하고 선문대학의 부총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행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권위대 부총장이었습니다. 부지사 하다가 우리 학교 부총장으로 와가지고 충남도, 충남, 아산시, 천안시, 충남 기업들 전부 다를 그분이 열어준 겁니다. 그분이 혼자 온 거 아닙니다. 도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도에 허창덕 5급 공무원도 하나 공짜로 데려온 겁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3년 동안 일해 주었어요. 전국대학에 있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상쾌도 하늘이 몰아주어서 우리 선문대학으로 마음들이 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이 선문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머님께서 천일구 국립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던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문대학은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후임 총장으로 문성재 우리 육청가정 교수가 부모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성재 총장을, 신임 총장을 어머님이 정말 많이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학의 상황은 누구라도 총장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곧 십자가에 매달는 것과도 같은 입장이 됩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서도 신임 총장을 위해서, 선문대학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국민연합 의장으로 가게 되겠지만은 선문대학의 명예총장으로서 또 선문대학의 지원자로서 신임 총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선문대학의 미래를 놓고 정말 적극적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관계나 또 해외 유학생들 관계 등에 대해서는 신임 총장이 아직은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선문대학은 뭡니까? 우리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될 때 모든 종교의 선교 역사에서 뺄 수 없는 것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한국이 맞이할 때는 종교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서학으로 맞이했습니다. 서양에서 온 신학문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해서 선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료입니다. 세브란스가 그래서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참 부모님이 세우신 선문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서 섭리의 절대적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어머님 말씀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단 없는 전진이라고 했습니다. 섭리사를 보게 되면은 섭리사 곳곳에 눈알처럼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60년도 3월 16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성탄절, 석가탄신일, 부활절 많은 날이 있지만은 이 땅에 참 부모님이 등장한 날은 1960년도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날입니다. 그 전날이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아버님께서는 본부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설교 제목이 복귀 섭리로서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참 부모님이 오심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위에서 출발합니다. 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복귀 섭리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예가 되겠지만 부모님은 섭리의 매듭을 하나씩 딛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하시고 나서 새로 40일 동안 정성을 들이시고 출발하시려고 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찾으신 내용이 중단 없는 전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비록 영계로 가셨다 할지라도 이 땅의 섭리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던 것인가? 아버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하시면서 말씀이 아버님은 인류의 선의 조상이다. 가장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영원한 진리 말씀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구원 섭리의 완성자이고 아버님은 평화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명실공히 천지인 참 부모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 영적으로 아버님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이렇게 아버님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고기 잡는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당하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7명이 또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물었더니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물 이쪽에다 던져봐라.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많이 잡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다시 뭉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시 3번을 질문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양떼를 먹여라. 다시 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묻습니다. 만약에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아버님 성화하시고 난 후에 간부들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느 간부가 아까 우리가 했던 가정맹세 7절을 앞뒤를 바꾸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우리 의견을 모아서 보고하기 위한 때였습니다.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부들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 여기 계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자리에 계시면 아버님이 정하신 것을 함부로 바꾸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고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을 모셔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결정 하나를 하실 때 단호하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그 아버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문대학교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참 부모님 어느 한 분이라도 마음이 상하시면 참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이 상하십니다. 자식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두말 나위 없이 양이분을 부모로 정중하게 모시는 것 이외에 어떤 충효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문대학교는 세계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UPA 미래 지도자가 있습니다. 세계로 나갈 지도자가 양성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통이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흔들린다 그런다면은 미래 꿈이 있겠습니까? 우리 선문대학교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고 참 부모님의 전통과 참모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나름 가장 가슴에 새겼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천문대학교를 떠나면서 꼭 들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님 성화하시자 어머님은 중단 없는 전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세우신 전통 그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평화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선문대학교에는 통일교회 미래를 지켜나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로서의 뿔을 내리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앞으로 승승장구 발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오셨던 그 놀라운 발전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합심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더 합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